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1년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경제 요새 잘 나간다는 얘기들이 많죠. 오늘 새벽에도 연준 파월 의장이 세계은행하고 IMF 춘계 회의에서 꽤 빨리 완전 개방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하면서도 계속 지금의 기조를 급하게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이렇게 미국 경제 전망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월가에서는 자꾸 불안감이 더 커지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 이제 월가 투자자들한테 남은 건 불안만 남았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월가 쪽의 애널리스트들도요, 표현들이 점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전망은 좋은데 어두운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거품 얘기, 조정될 거다, 빠른 회복. 그런데 빠른 회복이라고 하면서도 이게 좀 걱정된다는 그런 표정이고요. 그 다음에 과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아시죠?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 그래서 닥터 둠이라는 애칭도 갖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에 블룸버그 TV에 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품 투성이다. 그리고 위험 감수가 지금 두드러진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완연하다. 이러면서 이것들 중 일부는 분명히 폭발할 거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루비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자동차 대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금리를 결정하는 게 이제 미국 10년물 수익률인데, 이게 지금 1.7%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2%를 넘어가면은 투자자들한테 추가 파멸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금 V자형 회복을 이제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U자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백신에 대해서 백신이 빠르게 접종되지만 백신 효과가 충분치 못하면은 이게 W자형으로 더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에이지벨의 데니 휴슨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하고 금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런 집착이 자기가 볼 땐 타당한 거다. 그런 지적을 했고요. 메라오라는 인터내셔널 펀드의 브라이언 오라일리 시장 전략 헤드는요, 이제 미국 경제가 막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 그러면서 최근에 증시 랠리가 그동안의 광범위한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중순까지 진행되던 일방적인 베팅에서 다소 완화되는 모양새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위험은 연준 회의록의 표현이 달라지는 거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파월도 그렇고 연준 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달라지지는 않고 있는데, 월가는 계속 의심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월가의 큰 투자은행들은 어떤가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이제 경보를 슬슬 내는 모습들입니다. 완연합니다. 도이체방크의 빈키 차드하 수석 증시 전략가인데요. 앞으로 3개월 정도가 상당한 증시 조정이 예상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굳히기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6%, 많게는 한 10% 하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 사람 얘기는 침체가 끝나고 나면 대개 ISM 제조업 지수가 10개월 내지 11개월 정도가 되면 정점을 찍는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다. 참고로 지난달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요, 3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차드하는 월가 ISM 지표가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치솟고, 그 다음에 뒤집어진 V자형으로 둔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하락에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평가된 포트폴리오도 앞으로 3개월 사이에 포지션을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고요. 시티그룹의 토비아스 랩코비치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 이 사람은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꺾이면서 투자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업이 최근에 내놓은 실적 예상치가 최근에 보면 이제 과속 방지턱에 걸린 것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말 이후 모든 섹터의 실적 개선세 둔화 조짐이 완연하다, 진단도 했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 자동차, 요즘에 난리가 났죠. 반도체 부족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부품 산업 공급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하고 제약, 식음료, 유틸리티 쪽도 문제라고 덧붙였고요. 레브코비치는요, 증세, 지금 바이든이 이제 지금 하겠다고 벌리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밸류 상승, 그리고 도취된 투자 심리, 인플레 우려 때문에 여기다가
실적 전망 악화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현재 증시가 과열이다. 그래서 매도 시점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지난 5일자 분석을 했는데요. 자기네 그 매도 지표가 3개월째 상승해서 지금 59.4고 이게 한 달 전보다 59% 이상 올랐고 10년 새 최고치다. 그러면서 이제 2007년 5월 이후 매도세에 가장 근접했다고 했습니다. BOA는 그럼에도 시장이 너무 낙관적이라면서 노출을 줄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순환주 반등하고 백신, 그냥 부양책 같은 것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시가 그렇게 과열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지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디케이터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드가 라이트 CEO 얘기인데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추가 상승 잠재력이 있는 종목은 여전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IT 기업인 CDW, 그 다음에 철강 기업인 뉴코, 그 다음에 펩시코를 유망하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CDW는 성장 기술주로 현재 가격이 적정하다 하면서 경기 부양 수혜주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지방정부하고 교육기관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망이 밝다는 지적도 했고요. 뉴코는 재정 지출 덕을 볼 거다. 이미 지난 2월 이후에 60% 이상 뛰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뉴코 영업 현금 흐름 수익률이 27%라는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상승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펩시코는 이제 그 스낵 사업을 통해서 이제 팬데믹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종목이라고 하면서 이제 식당 부분이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빨라지니까 완전 정상화되면은 음료 판매가 크게 늘어날 거다. 그리고 또 배당률도 지금 3%로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모건 스탠리는요, 바이든 인프라 프로젝트 쪽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를 테슬라 투자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지금 기존 자동차 기업은 물론이고 신규 전기차 진입 그 회사 모두에 우위를 보일 거다. 그러면서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테슬라를 빼는 거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리스크를 안는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웨드 부시의 그 댄 이브스 애널리스트도요, 테슬라를 주목하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그 지난 1분기 실적이 패러다임 체인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3하고 모델 Y에 대해서 글로벌 이연 수요가 다음 단계 성장의 동력이니까 이걸 잊지 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메릴 린치가 또 비슷한 그 분석을 하나 했는데요. 지금 물론 그 미국이 급성장,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게 증시 혼란을 유발하기는 할 거다. 하지만 아직도 올해 주가를 밀어올릴 요인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상승 재료를 주목하라 하면서 뭐 산업주, 금융주, 에너지주, 소형주, 신흥국 주식 같은 거를 거명을 했습니다. 지금 환율 문제, 그 달러 추이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골드만삭스가 지금 상황을 분석한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골드만삭스 거를 이제 베런스가 지난 6일자로 보도를 한 건데요. 골드만삭스는 달러 매도 권고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 베런스는 골드만삭스가 백기달러 강세에 백기투항했다는 표현도 썼는데요. 미국의 탄탄한 성장하고 미국의 그 국채 수익률 상승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달러를 지지할 거라고 그렇게 골드만삭스는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초부터 주요 원자재 통화 바스켓, 이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노르웨이 크론, 그다음에 뉴질랜드 달러 이거죠. 여기 대해서 달러 매도를 권고해 왔는데 이런 그 해당 거래가 애초에 한 5% 상승률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서는 판세가 뒤집어진 겁니다. 반면에 유로를 포함해서 지금 달러 인덱스 6개 통화 그 박스에는 올해 들어서 3% 상승하는 대조를 보였죠. 기억하시겠지만 이 달러 인덱스는 작년 같은 경우는 7%가 빠졌었죠. 골드만삭스는 유로 경기 회복 포지션도 그 기회로다가 잡을 수 있다고 그 지적을 했습니다. 유럽의 그 코로나 재확산이 아직은 심각하지만 지금 이제 유럽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백신 굉장히 지금 막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4월, 5월에 접종이 상당히 빨라질 거다. 그렇게 되면은 봉쇄도 빠른 속도로 풀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그 자크 팬들 애널리스트는 유럽 경기 회복세가 이제 빨라지는 게 원자재 가격하고 위험자산을 대체로 지지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 수익률 곡선 격차가 좁혀지는 효과가 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올해 초 한 0.9%대였죠. 그러던 것이 지금 뭐 한때 그 1.7% 후반대까지 치솟았죠. 반면에 독일 분투 10년물은 마이너스 0.61%에서 마이너스 0.3% 정도. 그러니까 뭐 별 크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움직임 폭이 좁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3개월 유로 달러 전망치를 1.21달러로 보고 10개월 전망치는 1.28달러. 그러니까 그렇게 달러 강세가 이어질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그 인프라 그 프로젝트 발표되고 나서 월가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한데 대체로 좀 월가는 그렇게 뭐 크게 그렇게 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좀 뭔가 좀 뜨악해하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CNN 비즈니스가 지난 6일자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바이든이 아시다시피 2조 2,500억 달러 인프라 투자 재원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면서 그 재원을 법인세 인상으로 조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월가는 좀 덤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세 시기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딱 던지기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상원 같은 경우 50대 50 균형이지만 이게 통과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월가가 내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영국도 앞서서 대기업 증세 구상을 공개를 했었는데 하지만 팬데믹이 일단 끝나고 나서 한 2023년 이후에나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미국이라고 이거하고 다를 수 있겠느냐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하지만 이런 그 분위기가 몇 달 뒤에 달라질 수도 있다. 약간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게 인프레에서 증세로 옮겨지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지금 2017년에 트럼프 감세 실행 때도 시장이 법안 통과 한 달 전에야 움직이기 시작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은 조금 이렇게 좀 가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법인세 인상이 실현이 된다면은 감세 혜택이 가장 컸던 업종을 중심으로 충격이 예상된다 하면서 유틸리티, 통신, 경기 소비재 그리고 보건업종 순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이언 리서치의 그 데이브 자이언 애널리스트는 그 세율 인상이 S&P 기업 이익을 한 10% 정도 갉아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물론 그 종목 간의 그 충격의 강도 차이는 있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지만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세율이 올라가는 게 다국적 대기업한테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다국적 대기업들은 증세로 예상되는 손실을 이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그 미국 대형 제조사 임원도 저널 회견하면서 우리가 지금 신경 쓴 건 해외 세율에 더 신경을 쓴다. 아시다시피 바이든은 지금 미국만 법인세 못 올린다는 거죠. 같이 하한을 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물론 이 사람 얘기는 그 법인세 세율 인상에 신경 쓰인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옐런이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을 설정하려고 하는 게 우리는 더 신경 쓰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와튼 스쿨이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바이든의 법인세 인상이 큰 폭의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법인세율이 지금 28%로 인상이 되면, 이제 물론 바이든 꼭 28%까지 고수를 안 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살짝 비쳤는데요. 그렇게 28%로 올라가게 되면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미국 기업 부담이 한 근 9천억 달러 정도 늘어날 거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 투자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왜냐하면 보너스 감가 상각 같은 걸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세금 인센티브를 법인세 인상 효력이 발생하는 해로 이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마켓워치가 지난 5일자에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자금 조달 방식이 불분명하고 지출도
그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즉각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인프라 투자안에 현재 특별히 반응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마켓워치는 분석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그 낸시 후튼 수석 이코노미스트 분석인데요. 이 사람은 그동안 팬데믹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된 부양책은 전면적이고 일괄적이었다. 하지만 여기 비해서 인프라 계획 같은 경우는 몇 년에 걸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인 이득을 줄 거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 이후 이후에 성장하고 인프레를 다시 전망하려는 전문가하고 채권 시장은 이게 참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 그 자금 조달 방식이 뭐 증세로다가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모호하고 채권 발행 규모도 지금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화당 민주당 간의 그 기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치 않을 거란 그거를 월가가 가늠을 한다는 겁니다. 시티즌 뱅크의 그 에릭 멀리스 트레이딩 헤드 얘기인데요. 채권시장 관심은 지출 규모보다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거냐 그쪽이라는 겁니다. 또 아메리벳 증권의 그 그레고리 파라넬로 금리 헤드도 금리 트레이더들한테는 관심은 인프레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지급 방식이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좀 순화하는 그런 거를 뒷받침하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도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빠르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쉽게 더 확실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수록 월가는 더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월가에 남은 거는 불안만 남았다 하는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